그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역사에 그 향방을 바꾸는 대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1894년 그 발발한 동학혁명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상대님 제세 시가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이 발발했던 그 시기와 같은 동시대입니다. 이 동학은 이 구천 개벽을 알리는 그런 농민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의 농민 전쟁은 우리가 얼마 전 TV 드라마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특이한 것이 이런 혁명이면서 동시에 그 속에는 종교적인 그런 요소가 자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최순 대성자가 이제 상대님의 천명과 신교를 받아서 이 동학의 궁극적인 이상은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주문 속에 담아서 그것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 시천주 조화정이라고 하는 이런 시천주 주문은 이 상제님 강세와 상제님 무국대도의 출현을 예고하는 그런 가르침이 함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학은 그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 하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시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통해서 고대사와 근대사를 그것을 함께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왜 동학이 근대 역사의 출발점이 되냐라고 하는 그 근대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역사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이렇게 역사의 향방이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선천에서 후천으로 시명을 바꾼다는 이런 선언이 동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학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인류 문명사의 생장 과정을 마치고 성숙과 통일의 그런 후천 가을 대개벽의 그런 어떤 시간으로 인류 문명사가 전환을 한다는 그런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동학혁명에 당시에 참여했던 그런 동학 농민군들은 이러한 동학의 가르침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혁명에 참가했었죠.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동학혁명의 현장에 참가하셔서 상제님께서는 그것이 실패할 혁명이라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역사 대세에 대해서 깨우치는 이런 말씀도 이렇게 혁명군들에게 내려주시고 이랬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쁜 한을 품고 일어난 역사의 대지진이다 했고, 농민 봉기로 시작된 그 동학혁명이 우리나라 안으로는 이제 그 낡은 체제를 개혁하고 악습을 타파하는 어떤 좋은 어떤 분기점은 됐습니다. 갑오 경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밖으로는 결국 청일 전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세계를 격동시키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 결국 이제 청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만주를 이렇게 이제 침략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894년에 그 청일 전쟁이 있은 딱 10년이 흐르면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또 이제 러시아를 또 일본이 이겨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더 완전히 장악하는 어떤 계기가 되고, 또 10년이 흐르면 1차 세계대전이 또 터져버리니까 결국 천하의 어떤 동란을 일으킨 첫 스타트가 동학 농민혁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동학혁명 이듬해에는 그 친러파였던 그 명성황후를 또 일본이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을미사변도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을미의병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정은 그 청년 강증산이라는 인물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어수선했다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세 침략으로 국군은 쇠약해졌지, 뭐 나라의 채무는 땅에 떨어졌지, 국내의 이권은 각 열강들한테 다 뺏겼지, 그 와중에 선비들은 허례만 숭상하고, 그 다음에 뭐 불교는 뭐
혹세 무민만을 힘쓰고 동학은 혁명을 실패한 이후로 기세를 못 펴고 외부에서 들어온 서교는 자기의 교세 확장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민심이 이제 흉흉한데 백성들은 고난을 하고 궁핍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 혁명의 실패가 알려준 깨달음은 뭐냐면 상극적인 방법, 혁세의 방법으로는 전쟁과 그런 방법으로는 세난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 상제님께서는 그 학살의 참상을 보시고서 천지를 건질 수 있는 판밖에 다른 도를 열어야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그 광구천하의 어떤 큰 뜻을 품으시게 되는데 그래서 약소민족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원이 이제 그 뜻을 품으신 그 해가 이제 그 동학혁명의 그 사건이었고 그로부터 이제 3년 동안 뭘 하십니까? 그 동서양의 모든 그 고서들, 그 유불선과 음양참여를 비롯한 모든 책을 다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3년간 그걸 다 읽으시고 27세 되시던 그 해에 이제 금구 내주평의 글방에서 학동들을 가르치시다가 그 책을 다 읽으신 다음에 한마디 하시는 게 이것들이 천하를 광구하는데 일조하리라. 그래서 일단은 간접 체험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해 가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간접 경험과 직접 체험을 양면을 다 하시기 위해서 세태와 인정을 몸소 둘러보시기 위해서 천하 유력을 떠나신 게 이제 27살 되신 그 해까지 이제 인생이 펼쳐지게 되죠.